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왕초보 사진교실 오늘 저희 교재 287쪽입니다. 여러분 책들 피시고요. 자, 뷰 카메라. 뷰 카메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보통 대형 카메라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왕초보 사진교실에서 이 대형 카메라, 즉 뷰 카메라를 다루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조금은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 운영진하고 회의를 했을 때 이걸 할까 말까를 했을 때 저는 이제 하자는 쪽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진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진과라는 데를 가죠. 사진을 전공하기 위해서요. 사진과를 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87학번인데요. 사진과 87학번인데 지금의 사진과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이긴 하지만 사진과에서 1학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소형 카메라를 갖고 작업을 하기보다는 먼저 이 대형 카메라, 즉 뷰 카메라를 갖고 촬영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대형 카메라를 기본으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중형 카메라 쓰든 소형 카메라를 쓰든 디지털 카메라를 쓰든 그거는 이제 그 사진가가 선택해야 될 문제고요. 그만큼 이 대형 카메라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뷰 카메라라는 것 자체, 지금이 디지털 시대고 디지털 시대에서 빨리 보고 빠르 뽑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자동화돼 있고 쓰기 편하고 하다못해 필름을 안 쓰기 때문에 화이트 바란스를 자동으로 맞추든 수동으로 맞추든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너무 편한 세상에 대형 카메라, 뷰 카메라에 아무런 자동 장치도 없고 그 다음에 크고 무겁고 그 다음에 렌즈도 줌 렌즈라는 것이 없어요. 대형 카메라에는 거의 다 단일 렌즈죠. 그런 카메라들을 왜 써야 되느냐라는 문제점이 아니라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보가 볼 때 대형 카메라, 즉 뷰 카메라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이제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브먼트의 기능이 가장 첫 번째가 될 수가 있어요. 형태의 왜곡을 바로잡아 줄 수가 있다. 물론 책에서도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에서 이제 화소와 마찬가지로 이거에서 이제 큰 필름을 쓰죠. 대형 카메라가 보통 작은 게 4인치, 5인치예요. 4cm, 5cm가 아니라 4인치, 5인치 필름을 쓴다. 보통 4인치, 5인치. 그거보다 좀 더 크면 57인데 57은 요즘 잘 안 쓰는 추세고요. 8인치, 10인치짜리 A/10 필름을 쓴다. 지금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어떻게 해요? 디지털로 찍고 보통 46인치나 또는 A/10, 8인치, 10인치짜리로 프린트를 하죠. 필름 자체가 그만한 걸 쓴다는 얘기예요. 좀 더 큰 거를 원하는 사람은 20에 24인치까지 필름을 쓸 수 있는 대형 카메라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무브먼트하고 그런 필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력, 그런 높은 해상력과 그런 것에서 느끼는 것이 다냐? 볼 때 송보는 그것도 맞지만 또 다른 송보가 대형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더 있다. 그건 뭐냐면 저는 지금도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를 혼용을 하고 있지만 필름 쪽에서는 사실은 35mm 쪽에서는 거의 디지털을 쓰고 있고요. 필름으로 쓴다 그러면 저도 이제 대형 카메라 쪽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기술적인 것도 있고 뭐 것도 있지만 어떤 일적으로 촬영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쪽을 많이 쓰죠. 디자이너와 이제 상호 교환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도 어떠한 데이터화 시키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 할 때 대형 카메라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랄까 좀 천천히 갈 수 있는 느림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좀 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나가서 한 장 찍고 팍팍팍 움직이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어떠한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 앞에 가갖고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 가면서 큰 카메라를 꺼내고 또 렌즈를 꽂고 뒤에다가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백 있죠. 암백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둘러쓰는 것도 한번 둘러보고 루페로 일일이 초점을 맞추고 큰 필름을 꽂고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흑백들을 많이 찍죠. 칼라는 안 찍죠. 저 같은 경우 칼라는 잘 안 찍고 흑백을 찍어서 암실에 와서
그거를 이제 프린트할 때의 그런 만족도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 또 다른 사진을 얻고자 하는 거 외에 즐기고자, 이 말이 정답일 것 같아요.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리게 천천히 즐기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상당 부분 대형 카메라, 즉 우리가 여기 책에 나오는 뷰 카메라에는 상당 부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니 해도 이론적으로 따질 때 뭐니 해도 뷰 카메라의 가장 큰 매력은 무브먼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브먼트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왜곡된 물체를 정확하게 잡아내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87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진가들은 왜 부피가 크고 무겁고 조작도 까다로운 뷰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일까? 여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들이 조금씩 나와요. 자동 기능이 거의 없거나 또는 전혀 없고 무거운 삼각대에 올려놓고 사용해야 하며 이미지는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 그렇죠. 대형 카메라는요, 이미지가 우리는 SLR 카메라들은 미러를 통해서 펜타프리즘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보기 때문에 상하 좌우가 정립 정상으로 보이지만 대형 카메라는 상하도 바뀌고 좌우도 바뀝니다. 어떻게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아무런 구조도 없어요. 너무 어두워서 상을 보려면 카메라와 자신의 머리를 검은 천으로 덮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뷰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그 카메라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해서 훌륭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뷰 카메라의 무브먼트는 이미지를 컨트롤해서 사용자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 무브먼트라는 것은. 자, 무브먼트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밑에서 위를 대고 밑에서 위를 보고 찍으면은 위는 좁고 밑은 넓죠. 이 원근감 때문에 이런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뷰 카메라의 무브먼트에 의해서 건물을 똑바로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태의 왜곡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뷰 카메라의 많이 갖고 있는 마술적인 매력이기도 해요. 이게 무브먼트를 해서 한다. 즉 건축 사진이라든가 광고 사진 쪽에서는 텔레비전이 텔레비전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바둑판이 바둑판으로 나와야 되고 자동차 사진에서는 자동차가 자동차처럼 왜곡이 안 되고 똑바로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는 대형 카메라들을, 즉 뷰 카메라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무브먼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다음 편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